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지갑 사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카드 몇 장이나 갖고 계세요? 카드요? 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를 해서 2장 정도 가지고 다닙니다. 윤솔 기자는요? 저는 한 5장 정도 가지고 많네요.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이제 결제를 할 때 카드를 쓰고 현금은 아예 지니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요즘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 다시금 현금을 사용하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현금 챌린지인데요. 첫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정작 현금이 필요할 때 곤란할 정도로 휴대전화의 간편 결제 기능만 이용하거나 카드 한 장 정도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금을 쓰는 분들이 늘었다고요? 네, 이 편리함이 최고가 되는 시대에 비현금 결제 시대에 웬 현금? 이렇게 무슨 말이냐 싶으실 수 있는데요. 요즘 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진 많은 MZ 세대들이 한 푼이라도 더 아껴보자라는 취지로 과소비 위험이 큰 카드 대신에 오직 현금만을 쓰면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이 무거운 주제들도 놀이로 만드는 신세대의 특성이 한몫하는데 즐거운 절약 문화가 인기몰이 죽인 겁니다. 실제로 검색어 추이 분석을 한번 봐도 이 급증세가 뚜렷합니다. 얼마나 늘었을까요? 네, 네이버의 이 데이터 랩을 통한 추이를 한번 보면요. 최근 1년간 현금 챌린지 또는 현금 바인더가 지난해 말까지는 관련 조회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올해 3월부터 검색 건수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이하에서 이 증가세가 가팔랐는데요. 현금 챌린지는 이 해외에서도 유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3월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선 현금 분류라는 의미의 해시태그 캐시 스토핑이 조회수가 9억 뷰가 넘게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이 현금 챌린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뜻인데요. 단순히 현금을 쓴다고 해서 소비가 줄진 않을 것 같은데 MZ 세대만의 꿀팁이 좀 있을까요? 네, 잠시 아까 전에 이제 현금 바인더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도전자들이 현금을 분류해서 보관하는 이 바인더에 일정 기간 사용할 현금을 넣어두고 계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출 내용도 매일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요. 근데 그걸 이제 전부 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이런 현금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관련 제품들도 출시가 되고 그래서 도전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금 분류해서 보관하는 이 현금 바인더 또 저축 상황을 표시하는 세이빙 보드판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확실히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가 또 가능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도전자들이 실제로 현금을 쓰면서 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줄어드는 돈이 직접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이 뇌가 덜 고통스러워 한다는 건데요. 미국 스탠퍼드대 브라이언 러슨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화폐라는 이 물건이 사라지지만 카드는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뇌가 통증을 덜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카드를 사용할 때 당장 보상이 커서 절제력을 잃고 과소비를 하게 되는 측면도 크다고 합니다. 예, 게다가 요즘은 이 신용카드를 실물도 아니고 휴대전화에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더욱더 돈을 쓰는 게 빠르고 간편해졌잖아요. 아차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자 이런 절약을 한다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챌린지라는 형태로 다 같이 해보는 건데요. 자신만의 저축템을 SNS에 게시해서 나 성공했다 이렇게 인증도 하고 전략하는 꿀팁을 나누는 재미까지 느끼면서 더 즐겁게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달 초 SNS 현금 챌린지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글만 5,000개가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하다가도 SNS에 이제 다른 도전자들을 보면 또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효과도 클 것 같고요. 네, 현금 챌린지를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른바 현택이라는 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현금 생활 권태기를 줄인 말인데요. 이럴 땐 SNS에 올린 피드에 이제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에너지를 충전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인증 사진을 보면서 자극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MZ세대의 현금 챌린지. 단순히 짠순이, 짠돌이가 아니라 오히려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건데요. 한번 도전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픽 어떤 걸까요? 네,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짠테크 문화가 생겨난 것 바로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월급에 그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370만 3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 2천 원 증가했습니다. 1년 전보단 3.1% 오른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 임금으로 따져보면 333만 2천 원으로 오히려 0.2%가 줄었고 석 달째 하락세입니다. 예, 통장에 찍힌 월급은 더 많아졌지만 물가를 고려한 체감 월급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이제 2년여 만에 최저라고 하는데 왜 체감이 안 되는 걸까요? 예, 많은 분들이 체감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로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긴 했지만요. 이 체감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산물 출하량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인 걸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또 장마를 기점으로 채소 같은 품목이 여전히 또 가격이 높은 축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적상추, 시금치 등의 도매가는 장마 이전보다 여전히 2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배추는 1.7배, 또 오이는 1.4배 수준이고요. 오히려 수입산 고기가 더 저렴한 거 아닌가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사람들이 체감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네, 외식 물가 상승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밖에서 식사라도 한번 하려면 고민이 더 길어졌잖아요. 네, 외식 물가 참 오름세 높은 상황입니다. 외식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서 약 6% 상승했습니다. 여름철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외식 메뉴들이 있죠. 시원한 콩국수, 또 냉면, 삼계탕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10,000원 한 장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요즘은. 네, 냉면값만 해도 서울 평균 11,000원을 넘겼습니다. 삼계탕은 16,000원 넘게 내야 되는데요. 식재료 가격이 오른 데다가 인건비 부담도 영향을 크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거리 물가뿐 아니라 택시 요금도 17.8%나 올라서 이 서비스 물가는 전년 대비 3.1% 상승했습니다. 네, 실질 임금은 줄고 떨어졌다는 물가는 정작 체감하기가 어렵고 참 팍팍합니다. 글쎄요,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하반기 개선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폭우 때문에 농축산물 피해가 컸죠. 밥상 물가는 이미 부담이 되고 있고 국제 유가 상승도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데다가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10월부터는 우유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공식품 가격도 오르고요.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물가 상승률이 3% 안팎에서 움직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질 소득은 줄고 장마와 폭염 등 물가 자극 요인은 여전하고 있는 만큼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짠테크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